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문제풀이 과정 들어가는 시간으로 첫 시간이죠. 일단 교재 페이지 한번 잠깐 이제 펴볼까요? 그래서 자, 교재는 이제 페이지 보시는 지문에 20페이지죠. 20페이지 잠깐 이제 펴시고 문제풀이 쭉 한번 정리해 볼까 부분들은 이론 과정 조금 부족했었던 아니면 이론 과정을 공부하면서 조금 이제 정리를 미뤘던 부분은 언제 이번 문제풀이 이제 과정서 쭉 마무리 정리를 생각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부분들은 자 일단 문제 1번 관련해서 쭉 한번 볼까 부분들은 챕터 1에 나와 있는 공동체 관리 개요 관련해서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으로서 문제 1번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그래서 이 준주택의 종류가 있죠. 그래서 박스에 있는 총에서 6가지 주어지는 이 관련 주택 중에서 준주택의 종류를 찾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준주택은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정답은 지금 몇 번인가요? 뭐 정답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준주택은 한번 이와 같은 지금 나와 있는 준주택은 짝짓기 형태도 한번 이것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물어보면 뭘 물어볼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들어간다면 뭘 물어볼 수 있다? 주관식 기입형으로 지금 나와 있는 종류 몇 가지를 4가지를 쓰는 것도 한 번은 정리하죠. 왜냐하면 준주택은 지금 이 준주택은 출제했던 게 이 준주택의 정의 준주택의 정의를 가지고서 이 준주택을 쓰는 자체에 이 준주택 정의를 적어서 준주택의 이 용어 자체를 쓰는 것도 지금까지 출제를 2번 이상 했던 부분들이니까 한 번은 뭘 물어볼 수 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이거를 오지선다보다는 근래 형태를 조금 반영한다면 이와 같은 박스형의 짝짓기 형태를 물어볼 수 있는 지문들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간다면 지금 나와 있는 4가지 종류를 이와 같이 주관식 형태로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뭐 전체는 이 중에 4가지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는 형태로서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종류 하나 하고 용어 자체에서 이 용어 하나 하고요. 그리고 4가지 준주택의 종류 중 하나를 해서 물어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제 그럼 여기 지금 정답은 니은, 디귿, 니을입니다. 그래서 다중생활시설부터 기숙사까지 이제 해서 총 4가지를 이 준주택의 종류로 분류합니다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여기 뭐 크게 이제 무리 없이 간단하게 이제 4가지를 한번 여러분이 정리하는 부분들인데 여기는 지금 앞자만 쭉 따서 간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뭐 여기 좀 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한 오는 뭘까요? 오피스텔, 노는 노인복주택, 다는 다중주택입니까? 다중생활시설인가요? 여기서 지금 다란 건 뭐예요? 여기 다중생활시설 그래서 여기다 다란 것은 다중생활시설이고 다중주택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는 뭔가요? 기숙사까지 이제 해서 준주택은 한번 꼭 써보신 연습 포함해서 정리를 꼭 한번 해두실 필요가 있겠더라. 정리 한번 가고요. 자, 그 다음 2번째 가보니까 지금 주택법상의 용어에 관한 부분을 정리했던 부분들인데 여기는 지금 1번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부터 지금 5번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관한 총 5가지인데 정답은 지금 그 중에 문항번호 동그라미 3번에 관한 부분들인데 3번은 지금 어디를 포인트예요? 여기는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구분 소유할 수 없는 형태를 말하는 부분으로서 일단 여기 문항번호 3번은 지금 요 지문 중에 한번 정리했던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지금 혹시 보면 여기 용어 중에서 이거를 주관식화해서 물어볼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1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좀 주의해 봐두시고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그 다음 장수명 주택하고요. 4번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데 그래서 1, 2, 4번에 관한 이 용어에 관한 이 용어 플러스 정의 관련 저기는 용어 정의를 주고서 뭐를 물어보는 지문으로 용어 자체를 쓰는 그것도 주의하시고 특히 그 중에 4번째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에 여기 갔을 때 세대수가 몇 세대 미만인가요?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은 용어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문 중에 세대수를 여쭸을 때 그 세대수가 몇 세대?
300석 미만이라는 그 숫자까지 해서 꼭 같이 해서 지문을 정리해 두자. 그래서 여기서는 3번 외로 혹시 1, 2, 4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체크했던 1번하고 2번하고 4번의 경우는 여기를 주관식해서 용어 자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장수명주택 그리고 4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용어 자체를 물어볼 수 있는 지문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두시고 여기에 꼭 숫자 기억하시기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용어 자체 그 지문 중에 세대수 규정까지 꼭 같이 해서 확인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뭐 거의 보면 매회 한 문제 이상은 꼭 출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특히 주택법에 관한 것도 언급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의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어도 쭉 몇 가지 기술한 부분들인데 영어는 지금 나와 있는 지문에 따라 보셨을 때 지금 지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문에 지금 민간 임대주택에서부터 임대사업자까지 관한 부분들인데 주로 이제 보면 여기 민간 임대주택한 특별법의 용어를 언급했을 때 그 빈도가 잦았던 건 두 번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쪽에서 좀 빈도가 잦았던 부분들인데 여기 포인트는 뭔가 여기 임대기간 여기 연수가 몇 년인가요? 8년이나 여기 연수가 몇 년이죠? 10년.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를 여기에 바꿔서 이런 형태로 물어봤던 부터 이거를 주관식해서 물어봤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요 부분들이 민간 임대주택법에 관한 어떤 용어 관련해서 문제했을 때는 언급이 좀 잦았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기타 나머지 이걸 뺀 나머지 1, 3, 4, 5 해서 두 가지 정 정리하시고 특히 3번은 지금 주택임대관리업은 몇 가지 주택임대관리업을 나눠볼 수 있다. 여기는 지금 뭐예요? 자기관리형이죠. 그러면 또 하나 주택임대관리업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형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있지만 또 다른 임대관리 형태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쓰세요. 만약 쓴다고 한다면 지금 보신 대로 여기는 지금 지문 그대로 봤을 때 등에 따른 형태업을 말한다고 해서 여기를 자기관리형이 있죠. 그럼 하나 여러분 조금 기억을 상기해서 또 다른 임대관리비 하나가 뭐가 있었을까요? 위탁관리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에서 이제 임대관리비 하는 부분에서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이나 그 용어도 조금 주의해 두시자. 그래서 3번 좀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공동택관리법상의 용어에 관한 부분이다. 그래서 옳은 거를 여쭤봤던 질문이다. 그래서 1번부터 문항번호 지문에 4번까지 이제 해서 간단하게 큰 무리는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문항번호 지금 지문에 4번 언급했고요. 자, 여기 이제 보실 질문 중에서 기타 나머지 4개 문항 중에서 특히 1번은 혼합주택단지란 용어 자체를 한번 쓰는 것도 출제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혼합주택단지는 어떤 성격의 주택단지를 말한가요? 여기 이제 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택과 무슨 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인가요? 단독주택인가요? 아니죠. 무슨 주택이요? 분양 즉 쉽게 말하면 이 하나의 주택단지 분양주택과 무슨 주택이 임대주택, 여기 임대주택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이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택과 무슨 주택이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뭐라 합니까? 이거를 혼합주택단지죠. 그래서 1번에 혼합주택단지 봐두시고요. 여기 용어 입주자. 입주자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을 말하는데 여기 직계비속은 제외합니까? 포함합니까? 직계 존비속 다 들어가죠. 여기는 제외한다고 그래서 들렸던 부분들이고요. 주택관리사 등은 누구누구를 말하는가요? 주택관리사와 누구를 주택관리사보 해서 나와 있고 여기는 공공임대주택이란 여기는 포함하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임대주택은 이 관련법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하고 이 관련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냐. 그래서 영어에 관한 질문 큰 무리 없이 언급했던 부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니까 문항이 05번.
자, 이제 건축법상에는 이와 같은 네 가지 요건을 갖춘 주택을 뭐라 합니까라고 봤을 때 지금 지문에 총 네 가지에 관한 지문에 특히 이제 면적에 관한 규정 좀 정리하시고요. 그럼 여기 지금 1부터 해서 문항번호 지금 지문에 4번까지 총 네 가지 주택을 설명한 부분들인데 여기서 지금 더 보시게 되면 지문 중에 여기 필로티 구조 있죠. 자, 필로티 구조로 전용을 해서 용도는 무슨 용도로 쓴다고 그랬던가요? 용도는 무슨 용도였어요? 주차장.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필로티 구조가 등장한 위치 개소는 여기는 어디죠? 건축법상 어떤 주택의 분류 요건에 관한 지문이 언급했던 부분으로서 그럼 여러분들이 필로티 구조는 뭐냐? 자주 언급했던 부분들이니까 가장 그럼 이때 이 필로티 구조는 뭡니까? 건물을 뭘로 돌려올렸다는 거예요? 기둥이나 내력벽으로 들어 올리고 그 사면을 막지 않고 개방이 된 구조도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이와 같이 필로티 구조로 여기를 전용을 했습니다. 용도는 무슨 용도? 주차장이. 그리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지문에 따른 네 가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주택이 다중주택에 따른해서 관한 요건 기억하시고 여기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었지만 필로티 구조 및 용도는 무슨 용도? 주차장. 면적이 얼마입니까? 660제곱미터하고 층수가 몇 개층? 3개층. 그래서 이제 통해서 네 가지 요건이 기술이 됐던 지문인데 여기서는 그 중에 1, 2, 3, 4에 따른 4개 요건 중에서 문항번호 몇 번? 3번에서 세 번째 요건에 관한 지문 조금 주의하셔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 공역번호 쪽에서 여러 가지 주택에 관한 요건을 기술했던 지문인데, 문항번호 지문의 1번. 1번이 틀렸던 이유 있죠? 그럼 1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지금 틀린 게 문항번호 1번이 틀렸던 부분들인데, 1번은 그러면 지금 이 틀린 이유가 왜 틀렸을까? 여기 지금, 자, 1층 바닥면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부대시설 및 봉시설 등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양가로 한정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죠. 부분들이. 그럼 여기 지금 지문이 틀렸던 이유는 뭐 때문에 틀렸더라? 지문은 여기 뭐죠? 여기서 지금 필로티 구조로 전용했을 때 사용의 용도가 어느 한 용도로 특정을 지었을까 아니면 그 용도가 다양한 용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더라. 하나, 무슨 용도? 여기는 지금 부대 봉시설이 여기 아니죠. 이게 아니라 여기는 무슨 용도? 주차장의 용도, 좀 전에 그림 봤듯이 그 필로티 구조로 전용한 그 부분을 주차장의 용도로 쓰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필로티 구조는 여기 지금 건축법상에 관한 이 파트에 등장을 하지만 만약 필로티 구조가 자, 여기 지금 건축법상에 관한 이 부분에 필로티 구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만 또 어디도 등장할 수 있어요? 행위 허가 관련해서 중축에 관한 부분에 필로티 구조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로티 구조 부분은 여기 지금 봤던 건축법상의 주택의 분류에 관한 주택 요건 중에 필로티 구조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디 나와요? 행위 허가 관련해서 중축에 관한 부대 입주자 공인 복리시설의 부분에서도 필로티 구조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어디 등장하고 있다? 여기 리모델링. 그러면 리모델링에서도 필로티 구조가 등장합니까?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행위허가 관련 중축에 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관련했을 때 여기 등장하는 위치마다 용도도 마찬가지 다 용도가 무슨 용도? 다 주차장일까요? 그럼 굳이 이렇게 따로 나눠 정리할 필요가 없죠. 왜? 등장하는 게 지금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 요건 중에 등장한다면 용도가 무슨 용도였어요? 주차장인데 이 지금 해당되는 파트마다 용도가 같다 틀리다? 다릅니다. 그럼 여기 행위와 관련 중축의 부분에 등장할 때 이때 필로티 구조의 어떤 용도를 무슨 용도로 여기를 나와야 될까요? 주민,
운동시설일까요? 주민 공동시설일까요? 주민 공동시설이 주민 공동시설. 그럼 이제 리모델링 할 때 등장한다면 여기는 용도가 무슨 용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에 하나 용도 쓴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에서 이 지금 필로티 고도란 용도가 한 가지는 뭐예요? 부대 복리시설 중에 하나의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용도를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데 행위허가에서는 주민공동시설 중에 하나, 주민공동시설이라고 지문 나와야 되고요.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필로티 고도는 총 전체로 봤을 때 몇 번? 여러분 실무 전범위가 총 몇 번 나온가요? 지금 봤던 건축법상 주택의 분리요건 중에 행위허가에 관한 규정 중에 그 다음에 리모델링에 관한 규정 중에 총 3번이 등장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서 6번은 그렇게 해서 1번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기타 나머지 쭉 하나 확인하시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연립주택이 있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서는 1개동의 주택으로서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가 돼요? 660제곱미터 이하입니까? 초과입니까? 중에 하나겠죠. 초과님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요거를 지금 보시면 지금은 답할 수 있지만 막상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연립주택도 660인 것 같고 기타 주택에 관한 그 요건 중에 등장하는 주택도 다 바닥면 660제곱미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초과도 있고 이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중에 연립주택을 여쭤봤던 건 뭐예요? 연립주택만 이하 아니면 초과줄 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법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립주택 관한 건 지금 보신 대로 꼭 하나 주의할 게 그 지문 중에 지문 여기는 660제곱미터를 뭔가요? 초과입니다. 초과. 그래서 지문에서 봐두시고요. 나머지 이 건축법상 주택에 관한 어떤 그 종류를 기술했을 때 연립주택만 면적이 얼마예요? 여기 660제곱미터 모두 공통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만약 건축법상 주택의 종류를 줬을 때 연립주택을 뺀 이걸 포함한 주택에 대한 이 바닥 면적은 어떤 주택을 갖다 여기다 놓아도 숫자 얼마가 나와요? 660이니까 혼동을 할 게 필요 없어요. 근데 단 뭐냐? 초과한지 이하한지를 놓고 구분했을 때 연립주택만 뭐예요? 초과. 나머지 혹시 주택에 관한 것은 바닥 면적이 660을 주고 뒤쪽에 뭘 줘도 면적은 다 뭐예요? 이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결국 뭐만 기억하시죠? 연립주택만 뭘로 끝나요? 초과. 그래서 여기는 보면 1번 외로 이렇게 다 한번 확인하셔야 돼. 그중에 특히 연립주택은 면적 규정이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로 초과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렸다. 어떻게 기억하면 돼? 이걸 한번 수업 정리했었죠. 뭐예요? 연초. 그렇죠. 연초. 담배 아니죠? 연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연이란 건 뭐예요? 연립주택. 초는 뭔가요? 초과. 그러면 나머지 주택이란 건 뭐였던가요? 나머지 주택. 그럼 여기 바닥 면적 규정이 등장한 총 4개 주택에 관한 지문의 요건 중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지금 뭐가 있어요? 단독주택의 다중,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공동택의 다세대주택.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다란 건 뭐예요? 지금 봤던 다중, 다가구, 다세대는 다 뭘로 끝난가요? 이하. 그래서 혹시나 면적 규정을 여쭈었을 때 연초다이라는 걸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연은 뭐예요? 연립주택은 바닥 면적이 뭐예요? 초과. 다로 시작된 건 뭘로 끝난가요? 이하. 근데 이거를 열심히 기억을 해놨는데 초과 이하에서 문제를 만들 수 있지만 여기서 문제를 만들려고 뭘 물어봤어요? 바닥 면적의 숫자를 물어봐요. 근데 갑자기 그걸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건 얼마입니까? 4가지 중에 어느 경우든 간에 면적의 숫자 얼마가 나와요? 660은 따로 구분할 거 없지만 뭐는 꼭 구분하나 660제곱미터 초과 이하 요거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꼭 기억하실 부분들 구분해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게 이제 6번 정리하고요. 나머지 이제 쭉 한번 볼까요? 부분들은
자,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번에 지금 기본 과정에 여기 근래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부분들에 따른 명칭하고 규정이 조금 바뀌었던 거 정호표를 참조해 정리하셨을 부분들이고 이제 그걸 반영해 문제를 정리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으로서 여기 1번부터 문항번 5번에 관한 규정인데 일단 여기 기존의 소형 주택이란 용어 자체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었어요. 용어 기억하시고 이제 그렇게 쪽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 자 그러면 도시형 생활 좀 전에 용어에서 한번 확인했었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 수가 몇 세대? 많이 짓고 싶어도 몇 세대 미만이었던가요? 300세대 미만이었어요. 그리고 규모는 무슨 규모입니까? 국민주택 규모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국민주택 규모 일단 여기 용어 자체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라는 용어 자체를 놓고 봤어요. 그러면 이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1호 또는 1세대당의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또는 얼마가 나옵니까? 85 아니면 얼마가 나와요? 100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100은 단서를 꼭 같이 주어지고 지문을 주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0이란 것은 어떤 단서 요건화가 나와야 돼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라는 요 단서 지문하고 나와줘야 면적이 얼마가 나와요? 100제곱미터 이하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이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어디에 건설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도시 지역에. 그러면 여기 도시 지역에 건설했다는 것은 뭐예요? 1호 또는 1세대당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로서 종류는 몇 가지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말합니다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 부분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 봐두시고요. 일단 1번 하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항번호 지금 지문에 4번. 자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좀 전에 여기 85제곱미터 이하죠. 85제곱미터 이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함께 건축할 때 85제곱미터 이하입니까? 초과합니까? 그럼 여기 4번 지문은 맞아요? 틀려요? 4번은 OX 85 이하 또는 100제곱 여기는 초과가 아니라 이하라고 그랬어요. 85 이하가 되는 경우도 있고 100 이하가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85를 초과한다고 그래요. 초과하면 돼요? 안 돼요? 초과하면 안 되는데 이 초과하는 주택 몇 세대라고 그랬어요? 모든 세대가 아니라 1세대. 그럼 여기 1세대는 누가 거주하는 공간에 한해서만 85를 초과할 수 있다. 관리자나 뭐 소유자 등이 거주하는 공간에 한한 2세대에 대해서는 얼마를 85를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번도 주의하시고 만약 여기를 85 이하라고 치면 이것도 주의하실 부분들은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부분 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 5번 자 법률에 따른 여기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함께 건축이 가능한 거 지역을 좀 제한 뒀죠. 어느 지역 또는 어느 지역에 한해서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방금 무슨 지역 또는 무슨 지역이니까 지역 빼고 앞자만 간다면 순서는 상관없겠죠. 먼저 하나 주면 나머지 용어 쓰면 되는 거니까 그 지역이라는 용어는 두 번 다 반복이 되니까 빼고 앞에 뭐예요? 만약에 상업지역을 줬으면 하나 뭘 써야 돼요? 준주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보실 게 준주거 뭐 전체를 가를 수도 있겠지만 얘가 뒤쪽에 반복이 되는 형태라면 이런 거는 그냥 두고 앞에 상업이라든가 준주거도 한번 간단하게 써보는 연습 같이 해도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 주택법상에 관한 주택 중에서 어떤 그 용어 자체도 그렇지만 분류 요건에 관한 걸 물어보게 되면 그 중에 도시형 생활주택 쪽에 좀 빈도가 있기 때문에 또 근래 개정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그걸 따로 여쭤보지 않았지만 아파트형 주택의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하입니까? 아파트형 주택.
아파트형 주택은 1년의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파트형 주택의 면적은, 주어진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하입니까? 60제곱미터 이하 규정은 삭제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용어가 소형 주택에서 아파트형 주택으로 용어 자체가 바뀌면서 공급의 어떤 확대 측면에서 면적 규정을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60제곱미터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 개 요건의 중에서 그 중에 하나 면적 규정 자체를 삭제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만 있다는 기존 두 가지 동일합니다. 그리고 60 이하라는 규정을 삭제됐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이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용어 자체라든가 이와 같은 각각의 주택의 요건이라든가 함께 건축의 유무까지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번 기억하시고요. 도시형을 이와 같은 객관식의 형태로 물어볼 여지도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주관식도 언급을 하는 부분으로서 여기는 실무, 법규 모두가 다 양쪽에 다 걸쳐서 출제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가 다 한 번 정도 이번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객관식이나 주관식 언급했을 때 꼭 주의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8번.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근데 앞 전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했다가 애초에 공동주택을 누가 사업주체가 지을 때부터 어떤 형태로 한 세대를 두 세대로 구분해서 짓는 형태, 이거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해서 애초에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지금 보신 대로 같이 하나의 전유 부분, 이와 같은 하나의 전유 부분을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나누어서 이제 구분 출입문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이 부분이 이 공간에 따로 뭐가 독립된 주거 공간이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의 줄을 이 두 개로 구분해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이 부분도 독립된 주거 생활에 가능하고 이 부분도 독립된 주거 생활에 가능해서 하죠. 부분들이. 그러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용어 정의에서는 뭐를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세대가 하나의 전유에 몇 세대가 거주합니까? 두 세대가 각각 독립된 주거 환경이 마련이 됐죠. 그러면 각각의 이와 같이 이 구분된 개소마다 구분 소유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구분 소유 인정을 하죠. 즉 구분 소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구분돼 이와 같이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택은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그걸 여쭤봤던 게 이 부분들인데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니까 기역하고 어디에요? 미음. 자 그러면 기역은 관련해서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합니다.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세대는 두 세대입니까? 한 세대입니까? 좀 전에 세대는 몇 세대 거주합니까? 여기 한 세대 거주하죠. 여기 한 세대 거주해. 그러니까 하나의 저주물의 세대가 몇 세대를 거주합니까? 두 세대가 거주하죠. 그러니까 여기 규정에 가보니까 이 규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 공동대 세대의 수는 두 세대로 산정한다. OX. 근데 이게 그 무슨 말이에요? 관련해서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라 이게 일단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이게 요 지문이 틀린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두 세대가 살고 있습니까? 네. 두 세대로 볼 것인지 이거를 한 세대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이걸 몰라버리면 여러분 요 세대 구분은 여러분들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정리가 여러분이 되어 주셔야 그 다음에 세대 수가 그러니까 한 세대로 하겠다 또는 두 세대로 하겠다를 이해를 하고 머릿속에 남는 거지. 막연하게 하나 둘은 지금 여러분이 이걸 정리했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버리면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한 요거는 무슨 말일까요?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란 것은 이 의미가 무슨 의미? 자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는 목적은 왜 준비합니까? 목적 딱 하나죠. 뭐예요? 취업이에요. 어디에?
뭐 자체가 됐든 위탁이 됐든 어디에 여러분들이 어느 형태 관리 방식은 결국 채용이 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건물 장소 어디에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시게 되죠. 자, 이제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합니다. 그럼 뭐예요? 근무합니다. 좀 더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 주체가 300세대인 공동택의 관리사무소 면적을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로 했어요. 크게 했어요. 사무 공간도 있고 체력 단련동도 있고 주방 따로 해주고 등등의 시설이 아주 많아요. 그러게 할 사업 주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결국 근무하는 사람은 면적을 넓게 쓰고 싶겠죠. 근데 사업자는 결국은 돈에 귀결되다 보니까 면적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관리사무소 면적을 몇 제곱미터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근무할 사람과 공급할 때 의견 타다 보니까 결국 뭐에 따라라? 법에 따른 규정의 면적만큼을 규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 관리사무소 면적은 뭐에 의해서 면적을 결정할까요?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한 공동체 뭐에 따라서 당연히 300세대보다는 300세대인 경우가 있고 3000세대가 있다면 당연히 면적은 어디가 더 커야 돼요? 3000세대가 근무인이 많다 보니 그럼 결국 자 사업 주체가 결국은 관리사무소 면적을 결정하는 뭐에 근거를 둔가요? 그 사업자의 건설 공급한 세대 수가 몇 세대인지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는데 근데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했던 단지의 세대 수 중에 뭐 어떤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건설 공급에 대한 세대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실제 세대 수는 몇 세대가 살아요? 한 세대 살아요? 두 세대요. 두 세대가 살자면 실제 세대는 두 세대 몇 세로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세대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번이 틀렸던 것은 기억에 틀렸던 것은 세대수는 이와 같은 규정을 즉 여기는 관리사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뭐도가 있을까요? 주민 공동시설도 마찬가지요. 등에 따른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할 때 세대 구분형 공동택에 실제 두 세대가 살자면 세대 수를 몇 세대로 계산하겠다. 두 세대가 아니면 몇 세대? 한 세대만 계산하겠다는 거에서 여기는 세대 수 두 세대가 아니라 하나의 세대로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부분 하나 기억번 틀렸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지문 중에서 기타 나머지 니은부터 리을에 관한 규정까지 중에 그 중에 보니까 여기 지금 니은번 전체 세대수를 주거나 또는 미음의 전체 주거전용 면적을 줬을 때 모두가 얼마를 넘어가면 안 돼요? 3분의 1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문에 3분의 1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넘지 않아야 된다. 여기도 3분의 1 넘는 등에 3분의 1을 보니까 숫자가 맞아. 3분의 1 여기 나왔네요. 이것도 맞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도 3분의 1을 보니까 이것도 맞아. 왜? 뭐가 나왔어요? 3분의 1. 근데 맞다고 동그라미를 치는 순간 요거는 X로 바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지문이 틀린 건 뭐 때문에 틀렸어요? 3분의 1은 숫자로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넘어요? 넘지 않습니까? 넘지 않아야 되는데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문이 틀렸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혹시 주의하실 게 공부하실 때 익숙했던 수치나 지문이 나왔을 때 그 수치나 지문에 국혀갖고 그 부분을 물론 포인트를 잡을 필요도 있겠지만 꼭 거기에만 국한해버려 이거는 뭐 X보다는 어디? 5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주 봤던 또는 중요하다고 공부하셨던 수치나 지문을 봤을 때는 그 수치 전후에 있는 지문 꼭 같이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5. 여기 3분의 1, 맞네. 5 하는 순간에 절대 시험장을 벗어나지 않는 한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라는 게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세대수나 면적 모두가 얼마를 3분의 1 넘으면 돼야 한대요.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그 형태, 유형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형태도 있은가요? 입주 후에 필요에 따라 설치되는 경우도 있죠. 넘어가기 전에 하나. 그럼 여기는 전체 세대에서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얼마를 넘지 않아 말라고 그랬어요?
면적도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는 3분의 1을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아무런 이야기 없죠. 그럼 아무 이야기 없다는 건 3분의 1 절대 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면적도 얼마 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3분의 1 넘어서는 된다, 안 된다? 따로 이야기가 없죠. 이야기 없다는 것은 세대수는 면적 얼마 3분의 1 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좀 전에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애초에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했다는 건 어떤 형태로 이 세대급은형 공동택을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이거는 건물을 새로 짓습니까? 아니면 기존 공동택을 세대급은형 공동택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간단히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기존에 이게 하나의 여기 기존은 이게 하나의 이 전유 부분이 하나였죠. 여기는 몇 세대가 거주했어요? 몇 세대가? 기존에 변경되기 전이면 몇 세대 거주했어요? 전유 부분에 한 세대 거주했어요. 그럼 이 한 세대가 거주했던 공간 중에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따로 떼서 이걸 어떻게 바꿔줬다. 이런 형태로 바꿔서 등에 따른 이와 같이 고번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이 부분만을 따로 떼서 전유 하나 부분을 다시 이와 같이 독립된 주거 공간이 가능하도록 해서 이제서 이 하나의 전유 부분에 몇 세대가 거주합니까? 몇 세대가? 두 세대가 거주합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 여기 세대는 지금 보니까 여기도 몇 세대가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 부분으로서 지금 가보죠. 일단 여기서 여기는 지금 보신 대로 기존에 한 세대였던 걸 이와 같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켜서 이제 하나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서 세대 수가 몇 세대, 하나의 조전에 몇 세대가 두 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끔 이거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설명하고 있는 요건 중에 가보니까 보신 대로 자 여기는 지금 문항모나 지금 지문에 3번이 되는데 일단 나머지도 일단 설명드려도 가고요. 일단 3번으로 잠깐 가볼까요? 부분들은 3번. 자 세대 구분형 공동대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공동대 전체 세대수 그러니까 그 건설 공급된 공동주택단지 전체 세대수 기준에서 얼마를 넘지 않습니까? 3분의 1과 그리고 그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 얼마?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사선을 껐던 점을 기준해서 전체 해당 동의 전체 3분의 1과 그리고 해당 동의 3분을 넘지 않을까 해서 사선 전과 후를 놓고 봤을 때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죠. 틀렸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사선 전과 후를 놓고 봤을 때 여기 사선 전의 지문이 틀려서 틀렸을까 아니면 사선 뒤쪽의 지문이 틀려서 이거를 X로 처리했을까요? 넘지 않을 걸 요걸 기준해서 이 앞쪽에 있는 지문이 또는 수치가 틀려서 틀렸을까 아니면 사선 뒤쪽의 지문의 내용이 틀려서 틀렸을까요? 이제 문제를 쭉 풀어가시다 보면 여러분의 나름대로 얻어진 노하우가 뭐예요? 사선 전후를 봤을 때 문제가 앞쪽인 것도 같고 뒤쪽인 것도 같고 지금은 혼동이 되시는 부분들인데 틀린 건 뭐 때문에 틀렸다? 앞쪽이죠.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숫자가 얼마예요? 여기 3분의 1이 얼마가 돼요? 10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10분의 1을 그 해당 동의 전체 얼마를 3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10분의 1 전체 얼마? 해당 동 얼마? 3분의 요 숫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할 게 근데 여기서만 끝나버렸으면 문제가 이제 그렇게 끝날 수도 있긴 한데 보니까 뭐라고 단서를 줬냐면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에 해당 주택 등 여건을 고려 인정하는 범위라면 세대수 기준을 뭐 할 수 있다? 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10분의 1과 3분의 1의 이 규정, 이 세대수를 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대수 기준을 이 전체 10분의 1과 해당보다 전체 3분의 1 이 수치 규정이 원칙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넘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숫자 10분의 1, 3분의 1 기억하시고 예외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단서 요건에 따른 경우였어요. 그럼 보면 모든 요건 이와 같이 주어지는 단서 요건에 따른 경우라면 세대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없다. 여기는 따로 면적 규정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주어진 면적 규정은 따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세대수 규정만 좀 주의하셔서 정리를 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까지. 그럼 하나, 지금 여러분이 세대 구분형 공동 유형은 두 가지였었죠.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하고 행위허가 또는 신고라고 설정된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그 두 가지 유형에 관해서 구분할 것은 뭐는 좀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유형의 세대 구분형 공동택 중에서 구분해 조금 이거를 정리할 게 뭐가 있을까요? 뭐는? 전체 세대수 규정은 여기 허가 또는 신고는 이 규정이었었죠. 그럼 좀 전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면 전체 세대수가 얼마였어요? 얼마를? 3분의 1을 넘지 않습니까? 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따로 예외 규정이 없죠. 얼마 넘어가면 안 돼요? 3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봤던 여기는 뭐예요? 이 세대수를 넘자는 거 원칙으로 하지 외배적인 단서요금 세대수를 넘을 수 있다 없다? 넘을 수가 있죠. 근데 사업계획 승인 예외 단서가 없다 보니까 얼마 넘어가면 돼요? 3분의 1을 넘지 않다. 전체 세대수를 줘도 마찬가지고 뭐를 줘도 마찬가지던가요? 전체 주거전용 면적을 주어도. 그렇죠.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 기타 나머지 요건에 관한 거 쭉 봐두시는데 마지막 5번 볼까? 요거는 좀 설명 좀 전에 여기 사업계획 승인할 때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니까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세대 구분형 공동택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세대수를 몇 세대로 본다고 잠깐 설명드렸던가요? 실제 두 세대지만 실제 몇 세대가 사는 걸로 면적계 이 규정을 적용하겠다. 두 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 하나의 세대로만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9번 하나 정리해 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여쭤보죠. 여기는 지금 뭐 85하고 3개 중에 또 숫자 둘 영어 하나 쓰시는 거 잠깐 하나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는 보니까 기억하고 어디인가요? 디귿이죠. 그래서 여기는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다중하고 다가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11번까지 잠깐 봐두시고 좀 쉬었다가 12번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한 부분부터 좀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